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머리와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의외로 머리가 큽니다. 의외라고? 대놓고 머리가 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그랬어요? 하나도 안 커 보이는데 크시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은근히 큽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전투모를 59호인가? 그런 거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9호면 꽤나 큰 거거든요. 제 머리가 옆으로 크다기보다는 앞뒤로 긴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면만 보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큰 줄 잘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보면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누가 오면 싫어요. 아무튼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듣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머리가 크다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머리 큰 사람들을 어떻게 놀렸냐면요, 대두다 혹은 가분수다, 그리고 모여라 꿈동산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얼큰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 큰 사람들을 놀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놀림에 대한 보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조금 좋은 이야기도 해주세요.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다. 아마 머리 크신 분들은 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머리 크기와 지능, 우리 뇌의 크기와 지능이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과연 머리가 크면 뇌도 클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대체로 맞습니다. 즉 우리 뇌는요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연약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를요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뼈가 360도로 완전히 커버하고 있어요.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머리가 크면 뇌도 좀 큰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뇌가 크면 과연 지능도 높을까요? 우선 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뇌가 크면 클수록 머리가 좋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지구상에 있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가장 똑똑한 동물이다, 이런 타이틀 내려놔야 됩니다. 즉 코끼리나 고래 같은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요 인간보다 훨씬 더 뇌가 큽니다. 인간의 뇌는요 약 1.4kg 정도 나가요. 근데 고래의 뇌는요 무려 9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몇 배나 더 무겁고 뇌가 큰 거죠. 그리고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은요 약 850억 개 정도 되는데요, 고래의 뉴런은요 200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뇌도 훨씬 더 크고 뉴런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크면 클수록 지능도 높다, 이 말이 맞으면요 고래가 인간보다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뇌의 크기는요 지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몸의 크기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즉 머리가 좋아질수록 뇌가 커지는 게 아니라 몸이 커질수록 뇌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부가 있고 피부 면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래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면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인간과 고래 중에서 어떤 동물이 더 피부의 면적이 넓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고래가 인간보다 몇십 배 피부의 면적이 넓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인간보다 피부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 피부의 면적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을 처리해야 되는 뉴런도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작고 근육이 조금만 있는 그런 동물보다는요 몸도 더 크고 근육도 더 많이 있는 동물이 이 근육을 담당하는 운동 뉴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크기는 사실 지능보다 몸 크기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크기에 따라서 뇌가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몸이 커져서 뇌가 커지는 경우는요 이 큰 뇌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 고도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뇌가 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운동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사용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뇌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뇌화 지수란 어떤 거냐면요 몸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얼마나 크냐 요거를 보는 건데요, 이 대뇌화 지수로 판단을 하면은 인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동물 중에선 제일 높아요. 인간의 대뇌화 지수는 7.6점 정도 되고요.
돌고래가 5.3, 침팬지가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양이가 1 정도 됩니다. 동물 중에서는 인간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것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까마귀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인 베른트 하인리히에 의하면요, 까마귀의 대뇌화 지수는 평균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간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도 100% 맹신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인슈타인의 뇌는요, 의외로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뇌 크기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균적인 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뇌가 1.4kg 정도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1.2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크다고 지능이 높다, 이런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뇌 한 개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주제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16년 영국의 에든버러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인간의 두뇌 크기와 지능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국의 에든버러 연구팀은요, 영국에 있는 UK 바이오뱅크에 등록이 되어 있는 50만 명의 신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암, 치매, 뇌졸중, 당뇨병 이런 주요 질환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고 자국민 50만 명의 신체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활용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든버러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머리가 더 큰 사람이 언어, 산술, 인지 능력, 성취도 이런 것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연구를 이끈 이안 디어리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확보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둘레, 즉 뇌의 크기가 향후 인지 능력, 수와 언어 발달 이런 것들과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비슷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미국 테네시 대학교의 아동가족학과의 줄리아 예켈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1985년 1월부터 1986년 3월까지 독일에서 태어난 어린이 411명을 생후 5개월과 20개월, 4세, 6세, 8세, 그리고 26살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머리둘레와 지능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요, 태어났을 때 머리 둘레를 재봤더니 평균 크기인 35cm보다 더 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26살이 됐을 때 IQ를 측정을 해봤더니 평균 IQ가 126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꽤 높은 IQ입니다. 즉 26살 또래의 평균 IQ가 102로 나왔는데 그것보다 평균 24% 정도 높은 IQ가 나온 거죠. 반면 머리둘레가 27cm로 평균보다 작게 태어난 아이들, 그들 중에 절반은요, 나중에 26살이 되었을 때 IQ를 측정해 봤더니 평균 IQ가 89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래보다 15% 정도 IQ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머리둘레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요, 뇌 발달에 필요한 뇌 속의 신경세포 그리고 피질의 양이 많아서 지능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기드온 네이브와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필립 코엘링거라고 하는 이 두 분은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영국의 UK 바이오뱅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비슷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즉 뇌의 크기와 지적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인지기능 및 기타 뇌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뇌의 크기는 2% 정도밖에 기여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거였죠. 이렇게 뇌의 크기가 한 100cc 정도 더 크면요, 학습 능력은요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봐, 차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성인들에게서 이렇게 크게 뇌 크기가 차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뇌 인지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뇌의 크기보다는요, 교육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 같은 다른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자꾸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주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고 논쟁이 많이 되는 주제예요. 그러나 일단 대강의 결론을 좀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뇌과학계에서는요, 인간의 뇌의 크기와 지능과의 관계를요, 상관관계 지수로 표현을 하면은 0.3에서 0.4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야 하실까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상관관계 지수가 0.4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5명 중에 2명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5명 중에 3명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 지수는요 1이면 완전한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5명 중에 5명이 다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1이고요. 그리고 0.2로 나타나게 되면 5명 중에 1명만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뇌의 크기와 지능의 관계는요 0.3에서 0.4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5명에서 2명 요 정도 관계가 있고 나머지 3.5명 내지 3명 이 정도 비율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만한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좋습니다. 큰 뇌는요 우리 지능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단지 조금 더 똑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아주 좋은 운동화, 아주 좋은 러닝화를 신어요. 자, 그런다고 우리가 빨리 뛸 수 있게 됩니까? 아니 사실 그렇진 않죠.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요 빨리 못 뛰는 사람은 빨리 못 뛰는 거고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신발을 신어도요 빨리 뛰는 사람은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요 우리가 또 빨리 달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또 도움을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지능은요 유전자, 부모의 훈육 방식, 교육 환경, 교육 수준, 문화적 기준, 고정관념,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 같은 이런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 크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뇌과학의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요 뇌와 지능의 관계도요 크기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이 각 영역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좌반구와 우반구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영역들 간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특히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뇌량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이렇게 뇌의 연결성과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크다, 사람들이 머리 크다고 놀린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신발 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신발 사주셨다고 무조건 빨리 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은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작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요 머리 크다고 놀림은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작다라고 해서 우리의 지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머리가 안 컸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머리 크기와 지능의 관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계속 좋은 컨텐츠가 저희 채널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나 영상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또 소통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